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18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주말에 이제 체크했던 이제 곡물가 상승에 기반한 시장의 어떤 장악이 좀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인플레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계속 꺼지지 않고 이제 불고 있고, 또 이제 곡물 가격들, 밀이나 옥수수, 뭐 이제 콩 이런 가격들이 뭐 상승 추이가 꺾이지 않는 뭐 지속 상승 추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시장에서도 그런 관련주들, 또 거기에 기반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의 집중되는, 수급이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이 붙으면 계속 이제 옆으로 확산되면서 붙는 형태가 지금 벌어지거든요. 특히나 시장 전체 수급 자체가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단기 수급이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형태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곡물에서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또 양극재 가격 올린다 해가지고 또 이제 그런 영향을 받는 시장을 본다면 결국은 뭐 비철금속이라든지 철강, 강관, 곡물 뭐 이런 것들, 원자재의 이제 어떤 가격 인상에 기반한 기업들이 계속 순환매를 돌리는 그런 형태가 좀 상당 기간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뚜렷하게 이제 거기에 기반한 종목들이 뭐 계속 상승, 상한가 동반한 상승을 보였고,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만의 어떤 현상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전체 현상이기 때문에 강력한 어떤 파동을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 점검해보면서 지금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쏠림 현상이 벌어지는 시장 하에서도 또 기회를 모색해 보고 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시장 0.1% 약세 2693포인트 마감했고요. 거래대금은 8.9조, 9조 정도니까 이제 뭐 평균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비등했던 400 종목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약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상 코스피 이제 시장에서 시총 상위주들 쭉 보면 오른 거 내린 거 이렇게 약간 반반씩 섞여 있죠. 그래서 뭐 결국 이제 성장주들이 여전히 좀 약한 흐름을 좀 계속 내고 있는 형태, 그리고 인플레 기반한 기업들, 뭐 산업재라든지 뭐 그런 기반한 기업들의 어떤 강세가 조금 지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양분된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에 피해보는 기업, 수혜보는 기업, 뭐 이런 양분된 기업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시장을 왔다 갔다, 박스권 장세죠 결국은. 성장주들이 결국은 시총의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지 못하면 지수는 못 가고, 그 안에서 시총이 작지만 또 지금 환경 같은 하에서 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또 세게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증시도 0.67%, 코스닥이 좀 더 빠졌죠. 0.67% 약세 918포인트 마감했고요. 거래대금이 완전히 급감했어요. 5.9조. 특히나 이제 오늘은 이제 금요일날 미국장이 이제 또 휴장이었고, 또 유럽장도 지금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지수 차원에서는 큰 변동성이 없을 게 좀 예상이 됐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종목별 장세가 펼쳐졌고, 상승 종목수 500 종목, 하락 종목수가 800여 종목으로 코스닥 쪽은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았습니다. 오늘 바이오가 상당히 좀 약했습니다. 바이오가 주로 좀 약했던 흐름을 보여줬고, 수급면에서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1000억을 팔았고, 코스피에서도 거의 1000억을 팔았네요. 기관은 양시장 각각 100억대, 200억대, 뭐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쌍끌이 매도가 진행됐었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 4,300계약 순매수를 보이는 흐름으로 오늘 수급적인 변화는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수급 구도상의 흐름을 최근에 이제 일별로 좀 보면요,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연일 매도세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도 역시나 연일 매도세, 최근에 오늘 좀 줄긴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연일 매도가 계속 이어지는 형태가 되면서 전체 시장의 수급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지수는 못 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총 상위주들 보면요, 삼성전자 좀 올랐고, LG엔솔은 좀 내렸고, SK하이닉스는 좀 올랐고, 이거 뭐
볼 필요 없는 시장이네요. 현대모비스 2.6% 상승했고, 그리고 기아 1.69%, 현대차 0.8%. 이 현대차 그룹주는 좀 좋았습니다. 예, SK이노베이션이 4.1%. 이 정유업은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유업에 대한 포지션, 수급이 좀 부는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됩니다.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쌍거리 순매수하는 모습 보여줬고, 오늘 화장품주들이 좀 일제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물량이 엔터 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JYP 엔터가 7% 빠졌고, SM 6%, YG 엔터도 6%대 빠졌고, 하이브도 4.9%. 결국 이제 그 엔터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빠지는 흐름이었고, 뭐 그렇다고 전체 리오픈 관련주가 빠진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리오픈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은 좀 이어질 걸로 보는데, 너무 과도하게 올랐던 엔터주는 좀 꺾이고, 화장품주는 이렇게 아모레퍼시픽처럼 4% 튀고, 마스크를 벗으면 이제 뭐 활짝 이제 뭐 화장품이 많이 팔릴 수밖에 없겠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거기에 기반한 수급이 오늘 화장품에 좀 많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의 변화가 나왔었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변동이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 오늘 에코프로 BM이 1.8%, 오늘 양극재 일제히 이제 가격 인상한다는 소식이, LNF는 좀 빠졌네요. 하지만 뭐 이 소재 업체들, 2차전지 소재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호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기반해서 본다면 소재 업체들의 또 나쁘지 않은 어떤 부분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펄어비스가 4% 빠졌고, 첨보가 3.8%, 위메이드도 3.4% 다시 밀리는 흐름. 그래서 게임주들이 오늘 좀 밀렸고, SM도 6%, 아까 엔터주들 많이 밀렸죠. 동학교. 그 2차전지 소재주들이 뭐 오른 거 내린 거 좀 양분돼 있네요. 그래서 참 시장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이 없이, 또 어떤 업종이 뭐 강세를 추세적으로 내는 게 없이 정말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는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늘 현대사료 19% 상승. 결국은 곡물가, 비료, 사료 뭐 이런 쪽의 기업들, 오늘 뭐 돼지고기 가격이 이제 급등한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진 같은 기업들, 또 대체 또 식육 같은 거, 마니커 닭고기, 하림 9%.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들, KC피드 뭐 사료 뭐 이런 기업들이, 사조 동화원도 이제 뭐 사료하고 뭐 밀가루 관련된 기업이죠. 대한제당 이제 설탕 가격도 해서 하여튼 뭐 곡물가가 급등세를 이어지면서 이게 뭐 계속적으로 이 돌리는 흐름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네요. 그래서 대주산업, 한일사료, 대한제당 뭐 우선주네요. 사조 동화원, 서울식품, 우선주는 이제 좀 투자 대상이 아니고, 어쨌든 삼양사 같은 또 밀가루 업체들, 이런 제분 업체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거는 좀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가격의 추세적 상승의 어떤 흐름 자체도 꺾이지 않는 형태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 어제 다음 주 전략 시간에서 한번 좀 체크해 드렸는데, 뭐 그런 추세적인 흐름이 지금 계속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크라운 제거까지 7.9% 상승. 그래서 음식료 쪽이나 이제 이런 어떤 곡물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시세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한번 움직이면 또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대한제분 같은 경우도 곰표로 유명하죠. 오늘 6%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인플레 관련된 기업들의 순환매성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뭐 거기에 기반해서 지금 투자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 국내 시장이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코스닥 차트 안 보고 넘어갔네요. 코스피 차트 그래도 양봉으로 전환돼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음봉. 오늘 코스닥은 음봉 481선 밑에서 음봉을 좀 보이는 흐름으로, 어쨌든 좀 지수 전체가 좀 나쁜, 좋지 않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형태가 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빵 튀었죠. 거기에 기반해서 국내 시장에서 또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좀 보이는
그런 형태였고, 어제 체크드렸지만 뭐 밀 가격이라든지 소맥이라든지 대두, 그리고 옥수수, 쌀, 귀리, 뭐 대두유, 뭐 사료용 소고기, 뭐 이런 기업,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높은 수준의 어떤 가격을 보이고 있고, 석탄 가격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비철금속이라든지 원자재, 뭐 석유, 석탄, 가스 할 것 없이 지금 다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좋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현대오토에버도 2%대 상승으로 강한 어떤 모습들, 현대위아가 5%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오늘 항공주, 우주항공 쪽으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가 1%대 강세, LS넥선이 4.6%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방산 이 무기 기술력이 좀 높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고, 오늘 바이오주 섹터군들은 좀 안 좋았어요. 네오이문텍이 2.6% 밀렸고, 지노맨 컴퍼니, 올릭스도 2%대 약세를 보였고, 오늘 뭐 NK맥스가 6% 빠졌네요. 어쨌든 바이오 섹터가 오늘 좀 좋지 않았고, 셀트론도 오늘 1.2% 빠졌고, 참 블록디 이후로도 이제 흘러내리는 형태가 되고 있네요. 셀트론 헬스케어는 보합 정도, 그리고 제약도 약보합 정도, 삼성바이오 보합, SK바이오팜이 1%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가 오늘은 좀 침체된 흐름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반도체 쪽에서는 테스나가 9%나 튀었습니다. 테스나가 9% 튀는 흐름을 보였고, 오늘 수급이 기관이 최근에 많이 사고 있네요. 테스나, 해성디아스도 오늘 기관은 이틀 연속 팔긴 했지만 플러스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뭐 리포트 보니까 시총 2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고성장의 흐름 추세가 이제 꺾이지 않는 형태가 되고 있고, 가장 트렌디한 반도체 쪽에서 가장 트렌디한 자동차용 반도체 쪽에서 상당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이 어땠는지를 보면 테마별 종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료 쪽이 이제 평균 상승률이 11%잖아요. 전 종목에. 대한제당, 대주산업, 한일사료, 사조동화원, 현대사료, 한탑, 우성, KC피드, 팜스코, 선진, 상한가 내지는 한 7, 8%씩 상승한 흐름들 냈고, 고려산업, 이지바이오도 3에서 4%. 그래서 6개 쪽까지 마니커 23%, 하림이 9.7%, 뭐 치킨 업체, 교촌치킨, 교촌 F&B도 4.6%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인플레 관련된 이런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 상승이 계속 순환매성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이제 구사한다면, 아직 이제 약간 우상향 기조를 띠면서 거래량은 늘리지 않는 종목들이 야금야금 이제 매집을 하는 패턴들이 나오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슈팅을 한 방씩 빵 날리면서 상한가를 치는 형태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은 무슨 종목이 될 것인가, 이걸 찾는 것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어떤 트레이딩의 어떤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어쨌든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순응한다면 지금은 좀 짧게 잡는 베팅의 어떤 거래 전략도 써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구간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테마별 상승 종목들을 이렇게 쭉 보면 수산주 보시면 한성기업도 9.9% 상승.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날리는데, 저는 이런 종목들은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 롱텀으로 좀 보는 거는 부담이 클 것 같고요. 짧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길어도 2주 넘기지 않는 전략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됩니다. 뭐 정유업종 이런 것들도 오늘 SK이노베이션 중심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음식료도 역시나 이제 빵 업체나 이런 쪽도 좋은 모습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을 보면 첫 번째로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이제 1위죠. 540억.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부분은 아마 이번에 1분기 실적도 이제 적자가 나올 텐데, 이 정유 쪽에서 정제 마진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죠. 그 부분이 아마 부각되는 수급이 들어온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아, 오늘 현대차 그룹이 좋았기 때문에 기아부터 해가지고
만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차 그룹주가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네요.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조선주들의 최근의 수급도 좋은 어떤 흐름을 내고 있고, 현대차 그룹이 오늘 수급이 가장 좋았네요. 현대오토에버까지. 그리고 이제 코스닥 넘어가면 오늘 테스나가 역시나 이제 높은 상승률과 함께 수급이 이제 붙는 흐름이 나왔고, 반도체 쪽으로는 그래도 야금야금 지금 뭐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LX 세미콘도 시장 대비 지금 강하죠, 사실. 그리고 오늘 화장품 쪽으로 클리오 같은 기업이 9% 상승에, 넥스틴 같은 기업, 반도체 쪽이 오늘은 좀 더 수급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오늘 수급이 공백이 좀 컸죠. 예, 그래서 반도체 쪽에 그래도 우상향의 기조를 보이는 그런 기업들에 조금 더 좋은 어떤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이슈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사실 주말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전기차 핵심의 양극재 가격을 25% 인상한다. 지금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니켈 같은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이거를 정가시키지 않으면, 배터리 업체들에게 이제 정가시키지 않으면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갑의 위치를 쥐고 있는 게 이 양극재 이제 캐파가 큰,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인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인상을 하는 부분이 또 계약 구조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튬 니켈 값의 폭등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셀업체 정가할 수 있는 이 2차전지 소재,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상 지금과 같은 고인플레이션 하에서도 나쁘지 않은 어떤 실적, 그리고 센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4대 소재사가 일제히 다 대폭 가격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재발 이런 어떤 상승, 또 이제 파동의 어떤 국면에서 2차전지 섹터의 기업들이 크게 이제 부담을 느끼지 않는 흐름을 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셀 업체에게 가격은 정가시키지만 또 셀 업체와 또 전방산업, 또 이제 전기차를 판매하는 판매사 쪽에서는 전기차 가격을 인상하는 압박에 맞닥뜨리게 되죠. 그렇다면 전기차 가격을 올리게 되면 또 수요 부분에서 우리가 예상하던 그런 속도보다는 좀 더뎌질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칠지 안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실. 미지수긴 하지만 뭐 가격이 뭐 전기차가 예를 들면 4천만 원짜리가 한 4,400~500만 원으로 올린다 해서 수요가 급감한다든지 그럴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완벽하게 좋은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그런 어떤 이슈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 원자재발 공포 자체에 대한 부분은 전방위적인 어떤 영향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사에도 또 요 내용이 중요하죠. 양극재 가격 인상을 두고 전기차 시장이 본격 성장세에 접어들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게 결국 이제 중견 중소기업이죠, 보통. 소재 회사들이. 근데 이제 원가 상승 압박과 대기업의 판가 유지 압력에 샌드위치 신세에 놓이는 게 흔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아는 그런 어떤 이제 공급 업체들, 대기업에. 근데 2차전지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SK, LG 이런 그 대기업 굴지에 삼성 이런 기업에 공급하는 소재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이 가격 인상을 이렇게 빠르게 단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전기차 수요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 부분이 결국은 소재를 확보하는 게 가장 주안점이다. 얼마를 주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대기업이 납품하는 그런 기업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너희 아니면 우리는 뭐 테슬라한테 줄 수도 있고, 유럽에 이제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위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가치 사슬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과 같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니켈, 리튬 가격 올라가지고 이 소재 업체들 이 대기업한테 그렇게 가격 인상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조금 더 달리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에 대한 인식을 가질 필요 있다. 그만큼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강세를 띈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좀 해석하는 게 좀 필요하다. 예,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곡물가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철금속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좀 우상향의 기조를 보이고 있죠. 고려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상향의 기조를 보이고 있고, 또 이제 구리 가격 상승에 기반해서 풍산 같은 기업 있죠. 예, 풍산 같은 기업도 아직은 주가가 이제 움직임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지만, 뭐 수급도 들쑥날쑥이긴 하지만 사실상 실적적인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고요. SK증권 리포트 한번 좀 보도록 하죠. 푼상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될 구리 가격 상승과 방산의 회복이다 해서 1분기 실적을 매출액 8,300억, 영업이익을 516억으로 전망을 한다. 21년 하반기 이후 투기 수요가 감소하고 중국 정부의 가격 안정화 움직임,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는 부담 요인이다. 다만 중장기 수요가 유효한 상황에서 이연된 수요 회복이 가시화된다면 구리 가격의 상승 재개 전망이 되고, 방산 부문의 회복도 주가 실적에 긍정적이다 해서 구리 가격 상승과 방산의 회복에 좀 주안점을 둔 우호적인 시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적인 부분을 볼 때 퍼단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런 산업재 관련된 비철금속 이런 기업들이 계속 이제 주가 수익별 기준으로 이제 한 5배 미만으로 이제 계속 가져갔는데, 시장에서 평가됐는데, 이번에 조금 리레이팅 되는, 조금 올라오게 되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고려암부터 해가지고 지금 나타난 어떤 부분인 것 같고요. 현대차 증권의 리포트도 이제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포인트로 이제 리포트를 좀 냈어요. 보시면, 올해 구리 가격 이제 급등으로 등락은 있겠지만, 매크로 환경을 고려했을 때, 구리 가격 상승 추세는 유효할 걸로 예상되고, 지금 밸류에이션도 역사적 하단에 좀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평가를 조금 해주지 않을까? 여기서도 이제 중기적으로 주가와 동행하는 구리 가격 상승이 주가의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걸로 기대가 된다. 밸류에이션을 따질 때 하방 경직성은 상당히 강하면서도 이런 모멘텀에 다소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정말 지금 돈이 돌 만한 섹터나 이제 종목군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성장주가 지속적으로 이제 금리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 눌리는 상황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주목도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대형주 중에서 가장 또 두드러진 상승을 보인 게 SK이노베이션이죠. 그래서 이번에 실적, 결국 이제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올 만한 기업들을 지금부터는 한 2주 혹은 이제 한 3주 정도 약간 스윙 트레이딩이라 불릴 수 있죠.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적합한 전략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그런 실적이 좀 좋게 평가되는 1분기 실적이, 그런 기업을 조금 체크를 해드렸었는데, SK이노베이션도 이제 그 중에 한 종목인 거죠. 그래서 정유업 쪽에서 상당한 또 실적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좀 강세를 뜬 게 아닌가. 특히나 이제 정제 마진이라 불리죠. 우리가 이제 기초 원료를 가지고서 이렇게 나프타라든지 이런 어떤 중간 원료 단계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중간 마진인데, 이런 쪽에 대한 강세가 상당히 지금 역대급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유가 급등, 뭐 전쟁,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은 정유업의 우호적인 어떤 환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부분도 뭐 아직은 이제 적자긴 하지만 이제 적자 규모가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사실 뭐 삼성 SDI 대비해서도 캐파 확대가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가치 평가가 지금 시총에는 거의 이제 반영이 잘 안 돼 있는 시기죠. 그래서 결국은 물적 분해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항상 상존해 있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밸류에이션 평가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증권사 목표 주가도 지금 보면 괴리도가 가장 커요. 배터리 업체들 중에서. 지금 뭐 현재 주가는 20만 원 초반, 뭐 20만 7,500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목표 주가는 대부분 33만 원, 뭐 34만 원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업사이드 포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은 또 이제 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참 압축된 종목군으로 수급이 계속 쏠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실적 중심으로 또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은 또 2분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지금은 종목들을 계속 이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그런 부분에서는 하반기까지 어떤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결국 이제 배터리가 올해 하반기에 손익분기점 달성될 거라는 기대감이 불 수 있잖아요, 사실. 정유 쪽에 대한 호실적과 함께.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신경 쓴다면, 제가 볼 때는 SK이노베이션도 지금 주가 위치는 나쁘지 않은, SK이노베이션 주가 한번 볼까요? 지금 위치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좀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좀 이슈까지 마감해봤는데요. 오늘은 뭐 정말 인플레 수에 관련된 기업들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고, 이런 흐름 자체가 조금 지속될 거라는 그런 근거들이 상당히 질비해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장기 투자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단기 투자 위주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어떤 성향의 투자자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단기 수급이 시장을 좀 장악하고 순환매가 돌면서 계속 거기서 터지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뭐 원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이제 거래를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을 내는 방법이다. 그래서 참 저 같은 경우 이제 정말 다양한 어떤 시장에서 계속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 시장에 적합한 어떤 방식들을 계속 고안했죠. 결국은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주식을 고민하고 이제 방식들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시장에서도 나는 장기 투자로 끝까지 밀고 나갈래 하는 식으로 하진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나을지는 어느 정도 저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이건 이제 성향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직장에 계신 분들은 또 그게 또 적합하지 못한 또 방식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각자가 처한 환경, 상황, 또 스타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내가 어떤 방식을 써야 될지를 가늠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 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그런 방식이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이다. 이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쪽에 종목들이 위주로 강세를 띠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시장 계속 또 돌리면서요. 또 여러분이 가진 종목 쪽으로 수급이 도는 어떤 시점이 올 거라 봅니다. 네, 편한 점심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